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생활용품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된 이명섭이고요. 생활용품론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뷰티 화장품학과에서 이제 4학년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교과인데요. 생활용품론, 왜 화장품 관련 학과에서 생활용품론을 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분류로 보면 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사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 또 제품들을 생활용품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저쪽 끝에 향수죠. 그 다음에 티슈죠. 치약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용품이긴 하지만 우리 인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또 그러면서도 화장품하고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용품 그 교과 강의에서는 우리 화장품을 제외한 우리 인체하고 밀접한 그런 관련성을 가지는 그런 제품들을 같이 한번 다루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용품론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익히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기 강의 목표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먼저 생활용품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우리가 조금 익혀보자 라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또 생활용품 및 화장품 관련 제품, 조금 전에 표지에서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있는데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자 라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또 우리 사실은 이제 지난 3년 반이라는 그런 과정을 갖다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화장품과 관련된 원리들, 또 내용들, 또는 실험, 그쵸? 이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 쭉 배워왔었는데, 사실은 화장품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이제 제품들이 의약품도 있고, 또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조금 화장품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 동안에 배웠었던 화장품하고 좀 다른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잠깐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그런 이제 고찰, 즉 생활용품은 도대체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런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그런 종류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 이외에 또는 화장품하고 밀접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발표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각 제품들, 생활용품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화장품하고 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조하는 그런 그 원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강의 목표를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갖다가 익히고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다는 측면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생활용품, 도대체 생활용품이라는 것이 무엇냐,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나 가정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최종 소비하는 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은 거의 생활용품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렇게 사용되는데 상업적인 가공 없이 더 이상의 가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샀다.
그럼 무 자체는 식품으로서 생활용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가공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무는 생활용품이 아니라 원료인 거죠. 그래서 상업적인 가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쓰이는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을 생활용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물품이 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가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생활용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업적인 가공이 더 이상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쓰일 수 있는 상품들, 예를 들자면 의식주, 예. 입고 먹고 그리고 사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생활용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쇼핑몰이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루는 것들은 다 우리가 뭐예요? 상업적인 가공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완제품으로서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재 상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활용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생활용품을 우리가 조금 이제 구분을 할 때는 가격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은 생활용품, 그리고 가격이 비교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꼭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사치품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치품과 생활용품으로 가격에 따라서 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치품이냐 생활용품이냐 이러한 구분은 상품의 수평적 분류고요. 정확한 구별은 아니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사용 환경이라든가 용도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상태, 생활 양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 구입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딱 생활용품이 요거다라고 정의를 하기는 그런 곤란한 점도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생활용품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종 소비자나 가정에서 사용이 되면서 더 이상의 가공이 없이 조금 폭넓게 표현한다면 의식주와 관련해서 쓰이는 소비재 상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활용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활용품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화장품하고 비교적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유사한 그런 제품군에 들어가는 것이 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화장품하고 의약외품하고 의약품은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차이점을 갖다 가지고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사용 대상이라든가 사용 목적 또는 사용하는 기간, 사용 범위, 또 부작용의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접했었겠지만 화장품은 정상인이 쓰고 또 사용 목적이 청결 또는 미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위생 이런 것들도 일부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또는 이제 뭐 어떤 방어 이런 목적으로 뭐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로 쓰이는 것은 청결 미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많이 쓰이고요. 청결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뭐 보습 효과도 있을 테고 또 세정 효과도 있을 테고 주로 이제 기초 화장품군이 저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미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색조 화장품 류들이 저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사용 기간은 장기간이고 지속적으로 늘 쓰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그렇죠? 그리고 사용 범위는 거의 전신에 걸쳐서 써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제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쓰지만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또 우리 몸, 그렇죠? 바디 관련 화장품들인 거죠. 부작용은 근데 없어야 합니다. 물론 화장품법에 의하면은 없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경미한 제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해서 의약 외품은 마찬가지 정상인이 쓰는데 사용 목적이 위생이에요, 위생.
위생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일부가 이제 미화를 하는 목적이 있고요. 사용 기간은 장기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 단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간에만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단속적이 쓰다가도 또 안 쓰기도 하고 또 쓰다가 안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 범위가 특정 부위예요. 전신에 걸쳐서 쓴다기보다는 특정한 부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부작용 마찬가지로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말해서 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라 정상인이 아니라 환자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래서 환자고요. 사용 목적은 그래서 질병 치료이고 진단이에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사용 기간은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고 진단하고 하기 위한 이런 기간에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에요. 사용 범위는 특정 부위. 의약의약품처럼 이제 필요한 부위에 쓰이지만, 이 의약품은 더 한정적이에요. 질환이 있는 또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복용을 하는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온몸으로 다 퍼져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그런 형태겠지만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른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 뭐가 났어요. 얼굴에 뭐가 났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 사용 부위, 특정 부위만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합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라 라고 하는 주의사항들이 반드시 이제 박히겠죠. 예. 요렇게 이제 구분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바로 이러한 점에서 조금 더 화장품하고 밀접한 그런 것이 뭐냐면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고 그렇죠? 또 일부 부작용이 있어도 된다고 이제 했는데 의약 외품의 경우에는 화장품하고 거의 같아요. 치료 목적이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적으로 그렇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그렇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도 그렇죠? 사용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화장품이 청결과 또 미화의 목적이 있다면은 요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위생 그리고 미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해외의 경우에는 거의 화장품류에 속하는 의약외품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하지만 그래서 해외 분류 사례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구중청량제, 가글, 또 치약 이거 해외에서는 화장품으로 주로 미국이라든가 EU 같은데 다 화장품으로. 그 다음에 채취방지제, 데오도런트라고 얘기하죠. 또는 여성 청결제들 이런 것들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욕용제들, 폼 클렌징, 여드름 비누, 욕용, 그 다음에 욕제 풀어서 쓰는 욕용제들 이런 것들이 다 화장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피부 연화제, 손발의 피부를 갖다가 부드럽게, 즉 각질을 갖다가 부드럽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다 화장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연모제, 탈색제, 탈염제, 그 다음에 제모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다 화장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발 염색이나 탈색, 그 채모를 갖다 제거하는 이런 경우가 다 화장품으로 되어 있고, 다만 피부 연해제라고 하는 저 부분의 경우에는 저함량, 아주 그 함량이, 그 유효 성분의 함량이 적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뭘로 판매를 하냐면은 EU나 미국 같은 경우 OTC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OTC 제품은 뭐냐면 의약품이긴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뭐냐면 바로 슈퍼 같은 데서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약사의 처방이 없어도 팔 수 있는 거예요. OTC라고 하는 것은 over the count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over the counter drug, 즉 카운터가 되어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약을 팔 수 있는 슈퍼 같은 그런 데서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TC 제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들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가? 요소를 포함한 연고들, 피부 연고, 연화제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소 함유량이 굉장히 저함량인 경우에는 다 화장품으로, 일반 화장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 의약외품.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연모제, 제모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화장품으로 넘어왔죠. 무슨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왔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의약외품의 경우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약외품, 위생상 쓰이는 것들, 그쵸? 생리용품, 마스크, 우리 왜 코로나19로 마스크 쓰잖아요. 그 경우에도 일반 어떤 공산품이 아닌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의약외품으로 됐어요. 그래서 KF94니 KF80이니 이런 것들은 다 비말 차단이니 이거 다 의약외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붕대, 꺼즈, 탈취면 구강청결 물이지 등등. 그 다음에 땀 냄새라든가 구중 청량내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치약, 땀띠나 진무름 방지 이런 것들도 다 의약외품이고요. 3번에 머리가 빠지는 걸 방지하거나 머리가 나도록 하거나 또는 탈색 탈염, 그 다음에 제모, 그 다음에 탈모 방지, 연모, 채모 제거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의약외품이었었는데 이게 넘어왔죠, 이제는. 그쵸? 기능성 화장품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모기 구충제들, 에프킬라라든가 콘택트 렌즈 관련품, 또 흡연 담배 끊도록 하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소독약들, 연고제, 그 다음에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그런 건강식품들 이런 것들이 다 의약외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구강위생제들, 이런 것들, 코골이 방지라든가 또 가습기 살균제 이것도 의약외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한 것들, 그쵸? 살충제 또는 쥐약, 그 다음에 살균 소독제 이런 것들. 우리 왜 코로나19로 지금 바이러스 살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의약외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의약외품으로 되어 있고, 저기 3번에 표시한 저 부분은 이제 어디로 넘어왔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의약외품의 분류가 1호, 2호, 3호. 1호는 주로 위생과 관련된 거, 2호는 그 이하들, 3호는 살충제, 그 다음에 쥐약 이런 것들은 3호로 되어 있어요. 곤충이나 동물과 관련된 것들.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특히 1호와 같은 거는 살에 직접 닿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요 중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모제, 탈모 방지 약모제, 연모제, 요거는 어디로 넘어왔다? 기능성 화장품.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이것이 2016년 8월에 입법료가 되고 2017년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3년 됐죠.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온 게. 그래서 기존의 기능성 화장품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렇게 세 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아까 전환이 된 게 뭐냐면 연모, 탈염 탈색제, 제모제, 탈모 방지 이런 것들, 그리고 모발의 굵기 증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는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설에서 3개가 추가됐어요. 뭐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거. 그런데 아토피성 피부를 완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초록색으로 써놨죠, 제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거는 2020년 1월 20일, 올해 1월 2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작년에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특별한 따로 의견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토피성 피부라는 표현 쓰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화장품으로서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것이 뭐야?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라든가 건조함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화장품. 이것도 마찬가지 기능성 화장품.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서 튼살 또는 피부 갈라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이것도 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는 넘어왔다.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 이제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것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강의 계획을 대략 잡아봤어요. 그래서 화장품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잡아봤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이번 주차는 강의 계획 소개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1주차 오늘이 9월 7일이구나. 오늘까지였어야 되는데 좀 잘못 썼네 제가. 그리고 이번 주차는 요번이 사실은 이제 2주차인 거죠. 그쵸? 우리 그 일반 강의들은. 근데 이제 생활용품론만 오늘 이제 첫 강의인데. 그래서 생활용품 및 의약의품 정의에 대한 것들 하고 그 다음에 티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종이나 펄프와 관련된 거, 세탁 주방세제, 표백 살균, 치약 가글, 제모, 제한 이런 정도 하면 대략 7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세. 그죠? 그리고 위생용품, 생용품, 방향탈취, 제습 소독, 탈염, 탈색이나 연모, 해충 퇴치, 탈모 방지, 이렇게 하면은, 한 학기가 끝나게 되고요. 중간고사는 반드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관심 있는 것들, 화장품하고, 가까운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료도 조사해서 그래서 세미나 발표 한 번씩 하자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씩 주제를 정하시고 여기에 있는 주제만 정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화장품하고 좀 연관성들이 다 있는 거죠. 줄기세포 배양, 유기농, 미세조류 응용, 천연계면 활성제, 천연물 활용 방부제, 그쵸? 손상된 피부 장벽 기능 회복으로 가려움 개선하는, 즉 옛날로 치면 아토피와 관련된 이런 것들, 여드름 완화제, 튼살 방지, 향신료, 알코올, 음료, 주류. 이거 화장품하고 좀 거리가 있기는 하네요, 이거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마스크팩, 안료, 염료, 리포좀 활용 화장품, 천연가죽, 립스틱, 립글로즈 등등의 여러 가지 주제를 갖다 택할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4학년들의 경우 졸업 논문 써야지 졸업하죠. 물론 나는 꼭 졸업 논문이 아니라 졸업 작품으로 헤어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우리가 졸업 논문을 갖다 이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11월 말까지는 졸업 논문을 갖다가 이제 하나 써야 되는데요. 그리고 졸업 논문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할 텐데 졸업 논문 테마를 여러분들이 뭘 해도 좋아요. 잡으시면 화장품 관련해 그런 테마로 잡으면 그 테마를 갖다 가지고 이 시간에 발표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뭘 해도 좋으니까 꼭 주제를 갖다 하나씩 선정을 하세요. 꼭 여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이 두 군데에 있는 주제만 정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거나 좋아요. 화장품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정하시고 꼭 한 번씩 발표를 하시고 그래야
제가 요건 이제 참고 문헌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평가할 때 뭐 이제 강의에는 뭐 여러 가지 화학공업과 관련된 책자들, 또 뭐 화장품과 관련된 잡지, 단행본, 방송, 신문, 매스컴 자료 이런 것도 활용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수업 자료, 예, 요거는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부담된다고 못 한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그 생활용품론과 관련된 그렇게 준비를 할 테고요. 과제 여러분들이 세미나 발표 자료들 이런 것들은 만들어서 메일로 제출하시고 또 구글 클래스룸에도 업로드 이렇게 크로스 체킹하기 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는 과제 발표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봅니다. 그리고 출서, 기타 요거 포함해서 여러분들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꼭 볼 거라고 그랬고 과제 발표, 자료 구성, 출서, 기타. 그래서 저게 그 중간고사가 빠졌는데 여러분들 꼭 써놓으세요. 중간고사. 그 다음에 혹시 사정상 결석하거나 수업을 그 실시간으로 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꼭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메일 다 적어놨고요. 연락처 다 적어놨습니다. 꼭 상의해서 그래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대략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예,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용품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